자, 서술형이래. 여기 그 모의고사 3회 여러분 지금부터 해설할 텐데, 일단 제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거의 이 퀄리티가 저기 수능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 만들어진 모의고사인 게 1번부터 21번까지의 난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6평은 그게 아니었지만, 여러분 6평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자료로 쓰기엔 한계가 있고, 이게 지금 1번부터 21번까지가 거의 난이도가 똑같아요. 이게 정말 잘 만든 시험지라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게 거의 난이도가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특별한 문제에서만 변별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에서 계속 변별력을 측정합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근데 항상 그 전쟁의 서막은 전반부에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이 시험지의 전쟁의 서막은 3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3번을 보시면, 제가 그리고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다 3번에서의 그 3번, 이거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제가 깜빡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 넓은 시험지로 가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 항이 3이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항이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준비된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공비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이 시간 한번 바꿔보세요. H를 구할 때 얘랑 곱하면 얘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이 디자인. 얘랑 곱하면 얘 제곱이 된다. 등비중앙으로. 그러면 얘의 제곱이 뭐예요? 6이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공비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거든. 자기가 어렵게 푸는 거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어요. 복잡한 게. 그 다음에 A9를 구할 때도 이제 얘랑 곱하면 얘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좀 복잡하지만 얘랑 곱하면 얘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붕신이죠. 지금 A11을 구하랬어요. 그럼 이 간격이 또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 제곱은 얘랑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가 된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제가 송구시설에서는 공비를 구하면서 이렇게 갔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기가 이 문제가 처음부터 답이 안 나오고 막 풀다가 답이 나왔다면 이런 부분을 좀 자기가 잘 챙겨봐야 되지 않나. 4번 문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4번 틀리신 분이 있거나 한 번에 안 풀리신 분은 4번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왜냐면 4번도 3점이고 22번도 4점이야.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4번과 22번이.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더라도 원래 상관없는 시험인데 이게 변질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 시험이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4번부터 어렵게 때려도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얘는 주기함수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자기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이 있잖아요. 여기 3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속이 돼야 된대. 여기서. 근데 여기의 그래프가 fx라면 여기의 그래프는 fx 플러스 k로 그려진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식이 이거고 이 식이 이거고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fx 플러스 2는 fx에 k를 더한 거다. 여기서는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4층에서 질의응답 받을 때 요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이항시켜야 돼요. 이거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는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이 차이 날 때마다 항상 k만큼 그 함수값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F1에서 F3으로 갈 때는 이 차이가 바로 K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야 이제 이게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도 차이가 K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풀면 늦어요. 왜냐면 지금 4번이기 때문에 바로 체크로 F3 마이너스 F1은 K 이렇게 적어야지. 지금 K 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1만 대입하면 F3 마이너스 F1은 K, 3을 대입하면 6, 2를 대입하면 2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존중하는데 굉장히 항상 저희가 그렇잖아요. 실수로 반말했다가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점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22번은 여러분의 인생과 사실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그 누구도 수능에서 22번은 못 풀 겁니다. 근데 그 13번 안쪽의 문제를 차라리 나는 수험생이면 난 솔직히 까놓고 이럴 것 같아. 21번, 22번, 15번은 피드백 안 할 것 같아. 근데 13번, 그 시간에 13번까지의 문제를 5번 풀 것 같아. 자기의 인생과 관계된 문제들에 대한 피드백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피드백을 딱 해주세요. 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너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약간 변질되면서 여러분 이 문제도 오답 노트가 필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게 항상 삼각함수가 기존 그 기출에서는 항상 그 각변환에 대해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이 각변환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수험생이 거의 없죠. 근데 이 각변환의 이유에 대한 문제가 지금 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변환의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단원이 있잖아요. 수원에서. 근데 삼각함수의 정의는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코사인 세타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에 점중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인 거예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일 때 그 점의 P의 X좌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뭔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사인 세타는 다 똑같은데 그 P의 점의 Y좌표를 말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동경 OP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게 여러분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사실 개념 수업이 아닌 이상 잘 아시지만 왜냐면 맨날 이것만 나오니까 문제가.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그 코사인 12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사인 12분의 파이가 있으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면 12분의 파이는 15도기 때문에 완전히 멘탈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제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아 내가 공부한 게 나왔구나 하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바로 그릴 거야. 이런 원을.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동경이 12분의 파이인 거라고. 여기 이제 15도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A인 거야. 굉장히 차분해지겠죠? 자, 12분의 5파이. 여러분 75도야. 여기가 15도야. 이렇게. 그 다음에 12분의 11파이. 12분의 11파이면 여러분 몇 도죠? 12분의 11파이면 165도? 그러니까 여기. 근데 사인은 여기야.
여기가 지금 15도. 여기가 지금 C야. 왜냐면 여러분 이 C에 대해서 천천히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 C는 코사인은 12분의 11파이야. 그러니까 12분의 11파이와 여기와 여기는 사인의 값, 코사인의 값, X좌표가 같아요.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12분의 11파이는 그 잭기럽이에요. 근데 그 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12분의 11파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빠졌어. 이게 빠졌으면 여기 있는 거야. 그 점이. 각변환의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빠졌으면은 여기 있는 점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Y좌표에 채워져 있다는 거는 X축 대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점이 찍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지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어지고 여기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15도 15도인 거 보이죠? 여기 파이팅. 여기 15도 15도인 거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점은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y는 x의 대칭이란 게 이 수직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도 근데 수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45도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여기 이가 60도? 오, 땡큐 고마워. 좋아요. 그럼 여기 이게 정삼각형이 돼요. 오, 고마워. 멋있었어요. 여기가 60도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여기의 길이가 1이 되고 여기의 길이가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2분의 루트 3입니다. 사실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제가 이거 각변환 할 때, 내신 수업할 때 이거 못 외우게 하거든. 이거 막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면 바꾸고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면 안 바꾸고 이런 게 사실 좀 망하게 해버릴 수 있어, 시험을. 그 학생의 시험을, 수능 시험을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그 학생은 딱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걸렸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만약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럼 이게 사인 세타랑 똑같다 이거 외우잖아. 만약에 외웠어. 근데 원래 이 정의대로 하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은 y좌표니까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는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처럼 이제 올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좀 덜 되신 분은 오늘 이 공부를 해라. 미적분 30번 이런 거는 사실 관계없다. 그거는 여러분 세종에서 한 명도 못 푼다니까. 여러분 세종에서 의대를 가더라도 30번은 못 푼다고. 왜냐면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딱 한 다음에 요거 문제를 좀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당부 드릴게요. 요거 7번 문제. 여러분 가속도 check it up.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메모 잘 해놓고 정확히 푸세요. 로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밑변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밑이 다른 로그들이 있으면 바로 밑변환 가는 겁니다. 그거를 밑을 근데 자기가 뭐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밑을 뭐로 통일시키겠다는 걸 결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밑이 2인 로그로 밑변환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xy가 64라고 나왔으면 저라면 당연히 64는 2의 6제곱이니까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 2 x 플러스 로그 2 y는 6.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을 보면 로그 2 x, 로그 x4와 로그 8y 이렇게 하면 약간 당황할 수 있어. 왜냐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나는 처음부터 밑변환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2 x분의 2. 얘는 로그
3분의 로그 2y. 그러니까 로그 2x 곱하기 로그 2y가 6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 2x 플러스 로그 2y가 6이고 로그 2x 곱하기 로그 2y가 6인데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게 지금 로그 2x y분의 x인가요? 로그 2 y분의 x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거든요. 루트 2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로그 2 x 마이너스 로그 2 y니까 합한 거와 그 다음에 곱한 걸 알면 당연히 차를 구할 수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그래서 푸는 문제가 8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9번 문제도 여러분 레전드인데 이 9번 문제에서 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했을 때 그 적분값이 항상 양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하게 말하는 건데 근데 A가 B보다 항상 작대요. 이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fx가 절대 x축 밑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기가 안 와닿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x축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양수예요. 이건 양수. 근데 닿더라도 양수죠. 이게 지금 닿더라도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fx는 0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즉시 아주 미세하게 여러분 그 대학교 수학에 가면 그 실수의 좀비성이라고 나와요. 실수의 좀비성이 수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이 차이가 작더라도 그 차이가 작은 사이에 실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실수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해서 그 말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실제의 수학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약간의 차이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내려가는 건 허용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이다 라고 여러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면은 괜찮을 거고. 이제 10번 문제를 풀 때 10번 이게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n 대신에 1부터 대입해 보세요. 제발. 왜냐면 이거를 약간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여러분이 너무 추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 이제 많이 참았습니다. 거의 지금 한증막 그 시즌2 개봉한 것 같아요, 지금. n 대신에 1 대입을 해보면 이 문제를 푸는데 근데 안 내보고 계속 문제 읽고 있는 거야. 이 짧은 문제를. 여러분 n 대신에 1 대입하는 즉시 풀거든요. 왜냐면 x가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바로 와. 그러면 아직 이 x는 널널하잖아. 3000이야? 아직 널널하잖아. 3의 세제곱 27인데 그 다음에 x가 3의 세제곱은 안 돼. 여기 짝수 들어가야 돼요.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아직도 널널해. 5의 세제곱 125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내가 했던 시그마 안 써도 돼요. 그냥 여기서 노가다로 쳐도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 계속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려요. 이거 이렇게 계속 이 화면에서 보는 거야. n에 관한 식으로. 그니까 안 되지. 심지어 이거를 연립할 수도 있어 막.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n 대신에 1부터 다 넣어버려. 그래가지고 구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오면은 딱 쓰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다행히 근데 이제 실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제가 이거를 엑셀로 이렇게 지금 치고 있는데 그럼 정답률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채점하는 게 손으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 답안 이렇게 입력하고 따다다다다 하면 바로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틀리신 그런 문제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10번 같은 게 여러분의 인생과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왜냐면 대입만 잘하면 되거든. 좀 한번 체크업 잘 해보시고. 근데 이 10번은 좀 오버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한 700 이하면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은데 3000 이하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새끼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볼륨의 문제고 이 문제는 좀 유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거의 레전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레전드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좀 이거 계속 말씀드려 죄송한데 수시 있잖아요. 수시. 근데 이 수시를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수시 상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받는 사람들은 괜히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돈 내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애초에 사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저도 좀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돈은 안 받고. 저는 이제 그냥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수시 원서가 6장을 적을 수 있는데 나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다 안 적겠다. 이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생각입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수리논술이라고 해볼게요. 천안에 한국기술교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한국기술교대는 수리논술을 봅니다. 지역인지를. 근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수학 등급이 몇 등급이냐면 4등급인 학생들이 지원해요. 다. 수학이. 근데 여기 좋은 과가 많아요. 여기 좀 여러분 숨겨진 학교인데 좋은 과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상담을 받아보면 한국기술교대에 이런 과가 있는데 이런 게 취직률이 높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국립대만 보면 무조건 좀 그렇거든요. 아무튼 저랑도 좀 상담을 좀 해주셔서 중간중간에 좀 그런 걸 하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번은 완전 논술형 문제야. 12번 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번 설명하고 12번 여기 갈 텐데 좀 12번 설명할 때도 유의해서 잘 들어주세요. 11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fx는 a sin 4분의 파이 x예요. 그럼 제가 이 시험지를 딱 봐보면 그렇죠. 지금 미경 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거 박스를 이렇게 그려서 그리고 있거든요. 이 수업을 이게 듣고 있다는 거지.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그리거든.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자르고 0, 2, 4, 6, 8 이렇게 긋고 마이너스 A, 0, A 그은 다음에 사인 이렇게 그었어. 근데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가 B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요.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원점을 지난대. 이 원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하에서 직각이 나오면 무조건 원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이거 무슨 말 이해되시죠? 원의 정의가 이 P라는 점에서 A로 가는 거랑 오케이? 그 다음에 P라는 점에서 B로 가는 거 이 두 개가 기울기끼리의 곱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면 A, B가 지름의 양 끝점인 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여기가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요. 포인트가. 그쵸? 그럼 PA와 PB가 직각이라고. 이 외부의 점에서 여기 지름의 양 끝점으로 이은 게 직각이라고. 요거 지금 중요한 거야. 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기하에 여러분 원방 2차 곡선으로 원방 배울 때 반드시 배우는 게 이거예요. 원래.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직각이니까 당연히 이제 점의 좌표만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2,a고 여기는 지금 6,-a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a 이 직선의 기울기는 6분의 마이너스 a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울기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 지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a제곱은 12가 되니까 a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문제고 12번도 마찬가지. 12번에 이 논술 시험에서 이제 약수령 논술이나 그런 뭐 가천대 뭐 이런 논술 유형의 문제들을 보면 증간표를 그리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증간표는 사실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어떻게 그리는지조차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면서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 fx가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gx는 3 플러스 인티그럴 4x 그 지금 문신을 엄청 두르고 있어. 그냥 제발 그냥 좀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문신을 막 그냥 휘감고 있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 저도 지난 주말에 죽을 뻔했어요. 여기 편의점 앞에서 저 도망쳤잖아, 바로.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신이 휘감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거의 극대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이거의 극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미분을 해봐야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미분을 해봐야겠다. 근데 지금 바로 미분이 불가능해. 왜냐면 이 피적분 여기 구간에 t가 아닌 다른 문자가 있으면 지금 사인은 지금 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먼저 분배 법칙을 하고 꺼내준 다음에 미분해야 돼. 이게 지금 자기가 안 되면 곤란하죠. 여러분 12번 이 문제 안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자기 손으로 이거 계속 안 해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보기만 하고. 지금 보시면 요렇게 곱했죠. 그러면 얘는 t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fx 곱하기 인티그럴 4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t만 있으니까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세요, 오늘. 지금 이 공부를 자기 손으로 한 10번은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 얘도 x에 대한 식이라고. 얘가 x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이 아닙니다. 얘도 x에 대한 식이에요. 전부 x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x에 대한 식 곱하기 x에 대한 식이니까 미분할 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면 이제 이대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그대로 나와. 그럼 이게 없어져. 그러면 지금 이게 G'X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들어가면 그 곱함수의 증간표를 반드시 그려봐야 됩니다. 곱함수의 증간표. 곱함수의 증간표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네 줄을 그어요. 이렇게 네 줄을 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를 적고 여기다가 f'x를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티그럴 4부터 x까지 ft의 제곱. 사실 이거 문신이야.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g'x를 적어요. 이렇게. 왜냐면 바로 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지금 네 줄로 처음부터 적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거에 부호를 적을 거야. 증간표는 값을 적는 게 아니에요. 부호만 적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면 얘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라고 지금 외쳐주고 있습니다. 얘 지금 미분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에요. 그러면 이게 0이면 x는 뭐랑 뭐다? 2랑 8이다. 2랑 8에서 0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지금 이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거 이게 항상 항상 fx의 제곱이란 거는 이 fx의 제곱이라는 함수는 x축 밑에 있지가 않아. 이게 지금 fx의 제곱이야. 항상 위에 있다고. 근데 4라는 파트에서 여러분 4부터 오른쪽까지 4의 오른쪽에 있을 때 적분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fx의 제곱을 이거 제곱한다고 해서 멈췄으면 안 돼. 이거 제곱하는 문제는 여러분 그런 문제는 동경대 입학시험에서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 제곱하라는 게 아니라 fx의 제곱이 항상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항상 양수면 x가 4보다 크면 적분값이 양수고 x가 4보다 작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4에서만 변하는 거야. 4에서만 0이고 4부터 4까지니까. 여기 왼쪽엔 전부 마이너스고 여기 오른쪽엔 전부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28이 나왔으니까 점점점 2 점점점 점점점 6 점점점 8인가요? 8? 네.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다 마이너스인 거야. 왜냐면은 4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적분하면 다 마이너스 되는 거야. 이게 그 뜻이야, 이게. 그냥 fx 제곱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0 오른쪽에 있을 때는 전부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x는 여기서만 0이 되고 엄청 쉬워. 여기 플러스겠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여기 사이에선 전부 마이너스야. 여긴 플러스. 둥신 여기다 적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오늘 계속 그려봐. 오늘 계속 이 문제만 계속 해보는 거야. 막 이렇게 야 하면서 해보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0 들어가면 무조건 0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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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극대값을 갖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여기서만 극대값을 갖고 나머지는 극소값을 갖는 점이란 말이야. 그럼 극대값은 결국 4에서 가지니까 G4가 극대값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아주 잘 빠진 문제고, 왜냐면 4부터 4까지 적분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G4가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G4 극대값을 K라고 했으니까 K가 3이다. 그럼 F3만 구하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 fx 있으니까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인생과 관련이 깊죠. 지금 이런 문제가. 여러분 계속 복습하면서 째끼럽 잘 해주시고 13번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진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이 풀어도 이게 몇 년도 몇 번인지 아직도 모르는데, 그건 제 머리 탓이고 제가 많이 풀어봐도 어떤 사람은 이제 바로 알려주고 이건 기출문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리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 문제에서 내가 fx가 이렇게 있어. 여러분 fx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근데 여기가 0,f0이에요. 여기가 0,f0이에요. 이게 fx예요 지금. 그러면 fx-f0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만약에 빨리 그려보래. fx-f0의 그래프를 빨리 그려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는 요거를 x축처럼 생각하고 그리면 돼요. 얘를 x축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이 바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fx-f0을 그리는 거라고. 그 기출문제에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 3년 전에 15번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해봤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문제만 했을 때 이거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보시면 fx를 이제 이 gx를 그려볼게요. fx가 지금 0과 4에서 극값을 가져. 0과 4에서 극값을 갖고 최고 차항의수가 1이래. 근데 g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gx의 그래프는 0 왼쪽에 있을 때는 fx-f0이고 0 오른쪽에 있을 때는 fx-2-f-1이래. 처음에 보면은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지. 가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까 바로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그릴 때는 이 F0의 그래프를, 이 F0 요거를 X축처럼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봐. 그냥 여기가 X축이고 여기 점이 0,0인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전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0 전에만 그리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얘를 x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so 심플이다. 얘를 x축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를 x축처럼 생각하면 마이너스 2란 거는 비율관계상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x축처럼 빠싸나? 이거를 x축처럼 생각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 0. 마음을 열어봐요. 진짜. 그럼 마이너스 2, 0인데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랬어요? 이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2, 0이 밀리면서 몇이 되는 거예요? 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 근데 이 길이가 몇이에요? 6이니까 여기 길이가 6이 되면서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자기가 이거 그릴 때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하고 이거 기출을 찾아봐요. 한번. 수만이 여기 4층 올라가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거 기출을 이렇게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15번을 계속 찾아서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 이 넓이는 12분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6의 4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자, 이제 사실 넘어가야 돼. 여기 14번 근데 여기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1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1회 2회 때는 좀 이 문제 공통 문항의 난이도가 근데 또 이게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아이러니는 아니죠. 또 선택 과목은 또 그 1회 2회에 비해서 또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이게 계속 맞춰지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제가 보기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회 2회에 비해서는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원이고 상당히 어려운 그림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 오씨 뭐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지금. 자, 이거 틀어질 것 같은데 여기 F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E 여러분 제가 냉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거를 예초에 이 원이 좀 잘못 그려졌어. 이게 좀 약간 뚱뚱한.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개 똥손이네요. 자, 여기 C고 여기 F 그 다음에 그래도 됐다. 지금 여러분 그래도 뭔가 모양이 갖춰져 가고 있어요. 자, 야! 여기 D 맞아? 여기 D. 오, 고마워요. 야, 기적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네? 잘못 그렸나요 혹시? 여기. 고마워요. 저 이거 잘못 그렸으면 사실 지우고 넘어갈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재능이야. 제가 이거 몇 번 그려봤을 것 같아요. 이런 원 2800번 그려봤을 겁니다. 이게 재능이야. 재능. 그림은 여러분 개똥손인 거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미수 시간 말 좀 잘 들었고 내가 미수 선생님을 잘 못 만났던 것 같아. 미수 시간 너무 싫었어. 준비물 안 챙겼다고 매 맞고 시작하니까 맨날 오늘 스케치북 안 갖고 온 사람 손들어! 넌 나가 있어. 미술 할 필요 없어. 해가지고. 자, 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가계 이등분선 나오면 가계 이등분선 정리를 쓰는 게 아니다. 가계 이등분선이 나오면 100% 원주각으로 쳐 바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가계 이등분선 나오면 A 대 B는 C 대 D.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제 배우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바로 바르는 거야. 가자. 그러면 얘가 원주각이죠. 그럼 여기도 원주각이에요. A2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 다음에 원주각부터 바르는 거예요. 5가지 중에 첫 번째. 모든 각의 원주각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주각이죠? 그럼 여기도 각이 같아요. 이거 호 여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제 그림으로 보면 좀 어이없으실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를. 자, 야 어떻게 봐야 돼? 지금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자, 근데 여기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 여기를 세모라고 할게요. 감당이 안 돼, 이 그림에서. 그러면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세모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거든요. 그럼 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또 얘인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이 그림에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장난 아니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합동조건 아싸 합동. 혹시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죠? 아싸 ASA 그 합동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가운데 변이 무슨 변이냐면 공통변이고 세모 동그라미니까 이 삼각형의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 B의 길이가 3이라고 했어요. 여기 3이고 근데 중요한 게 여기도 이제 3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길이를 물어봤냐면 이 길이를 물어봤어요. 이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코사인 값만 알면 이제 이 문제는 종료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제. 근데 이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 근데 5가지 중에 원주각 첫 번째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풀든 안 풀든 상관없는데 진짜 원주각은 다 체크를 하셨어야죠.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원주각을 체크해라. 그걸 여러분들 꼭 계속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 문제는 그 제작비의 한계상 약간 그러니까 원래 15번 주제긴 해요.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주제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만 낼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이값 정리,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이 세 개가 기억, 니은, 디귿 킬러의 전통적인 주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나오면은 약간 살올평. 요 세 개의 그 사인은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fx가 뭐랬냐면 fx는 x세제곱,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이 시험지는 약간 평평한 시험지다. 앞에 게 더 어려웠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이제 풀어보면은 뭐 잭기럽이겠죠. 기억 보면 기억에 함수 gx는 요거 말해요. 파이팅. 함수 gx는 음수인 극소값을 갖는다. 여러분 2차 함수도 꼭지점이라고 배웠지만 그때는 수트 안 배웠을 때고 그때 수트를 안 배웠잖아요. 극소값 그 2차 함수 배울 때 그때 꼭지점이라는 말밖에 배울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값도 극소값이죠. 그럼 이제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적어도 기억에 동그라미 치면서 당연히 기억 동그라미겠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g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게 알파 베타다.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줄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베타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gx는 두 개의 실근을 하는데 알파 베타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f 알파랑 f 베타를 곱하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봐봐. 이게 테크트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은과 디귿을 연결해 보세요. 얘기를. 아 진짜 니은과 디귿을 연결해 봐요. 지금 니은과 디귿을 연결하면
디귿을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디귿을 읽어보면 뭐라 되냐면 fx는 0은 gx는 0의 두 실근. 거짓말. 이미 알파 베타라고 해놓고 니은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거든요. 이거 눈치로 맞추는 방법. fx는 0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f알파랑 사이값 정리로 f알파랑 f베타랑 곱하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맞으면 니은이 틀려요. 니은이 맞으면 디귿이 틀립니다. 이거는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다가 f알파, f베타 적었지만 시간상 이것까지 계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해, 제가 여러분 저기서 화장실 똥 마려운 거 참으면서 풀었을 때, 공통 풀었을 때 제가 시간이 얼마 지났냐면 80분 지났어요. 제가 공통을 풀었을 때 80분이 됐다고, 제가 공통. 그러다가 화장실 하면서 이제 간 거야.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 해가지고. 시간이 없다니까. 저는 이거 계산 시간이 없어. 근데 지금 문제 딱 보면은 니은과 디귿은 양립할 수 없는 선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일단 제끼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기억도 제껴지는 거야. 니은이 맞으면 디귿이 틀리고 니은이 틀리면 디귿이 맞아. 그럼 기억 니은과 기억 디귿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찍겠어요? 기억 니은이에요, 기억 디귿이에요? 기억 니은이지, 당연히. 아, 기억 디귿이지. 죄송합니다. 왜냐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좀 했던 쏠쏠한 방법이거든요. 찍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찍는 거야. 그냥 에이씨 하면서 5번 이게 아니라 약간 각을 보는 거죠. 이거 사이값 정리네 하면서. 자, 15번의 니은 계산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사실 이런 생각 불가능해요. 이거 밖에 뻥이야, 이런 거. 다시 뭐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 지금. 어차피 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솔직히 거기 현장 들어가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거 그냥 더하지, 누가 애템 하면서 이거 차수 낮추기 하면서 이거 뻥입니다. 이런 풀이는. 자, 16, 17, 16번 문제는 오답노트 하세요. 이거는 자기가 틀렸다, 아니면은 정적분했다 플러스 C로 아직도 잭기럽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저기 막 이런 개념 수업 받을 때 있잖아요. 논술 개념 수업에서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두 가지의 정리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논술에서는 뭐 그 평균값 정리가 나와요. 이거 나오면 둘 중 하나예요. 수학에서 바로 잭기럽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 하나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요게 나오면 이거예요. 두 번째가 평균값 정리예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평균값 정리는 어디서 나온다? 논술에서 나온다. 일반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이거 부정적분한다고. 부정적분해서 C랑 그 K와 연립하면서 푸는 거는 그건 답은 맞겠죠. 근데 아직 안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F0은 F3이면 이거 이항시키면 F3 마이너스 F0이 0이라서 0부터 3까지 F' 적분하면 0이 되고, 그래서 F'X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정리 잘 해주시고 17번 문제. 이거 제가 틀렸죠? 제가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자, X,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거 잠깐 설명하려면 X 플러스 2Y랑 2X 플러스 Y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X 플러스 Y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 곱해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푸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얘랑 더하면 뭔가요? 3X 플러스 3Y잖아요. 그럼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긴장을 놔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약간 생각하면서 한 줄 한 줄을 적어보자. 자, 18번. 와우.
지금 이 18번 문제 check it up. 쉽지 않다. 사실 이 문제도 제가 이따가 채점해보면 알겠지만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이지. 틀린 사람 실수가 아니야. 제가 볼 때 이제 이거 정확히 푸는 거를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자, 잠깐만요. 왜냐면 이게 에러가 언제 나오냐면 복잡하게 푸니까 나오거든. 에러는. 사실 9구단 3 곱하기 4를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11이라 적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을 수 있지. 아주 가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실수하거든. 이렇게 되면 실수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틀린 게 실수일까?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 이 18번 문제 보면 첫 번째 항이 지금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2를 더하랬어요. 근데 이거 쓸 때 굉장히 긴장해야겠죠. 왜냐면 이거 나는 규칙성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1항부터 20항까지 더하랬으니까 저기 그 체크럽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여기서 3을 더해요. 자, 다시.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여기 전항에서 2를 더하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전전항에서 3을 더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또 6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7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 두 개씩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2, 3, 2, 3.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2, 3, 네? 야! 2, 3. 맞죠? 그 다음에 7에서 9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여러분 4예요. 이렇게 더하면 10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16이다. 그러니까 두 개씩 더했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씩 더했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데, 그럼 20항까지 더하니까 이게 10세트 있잖아? 그럼 어떻게 더하는 거냐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의 n이라고 먼저 쓰세요. 4 플러스 n-1 d는 제가 한 번도 안 쓰는 공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의 개수가 공차예요. 공차가 6이에요. 그럼 6n이라고 먼저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첫째 항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6에서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것부터 먼저 교정해봐. a 플러스 m, 그러면 이제 시그마 20항까지니까 항이 몇 개가 생기겠죠? 두 개씩 묶으면 10개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한 건 보통 외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더하면 뭐죠? 55. 55 곱하기 6이니까 330. 거기서 20 빼니까 310. 그럼 계산이 없어. 그러니까 에러가 나오는 이유는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야. 지금 310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푼다고. 여기 시험지 보면은 복잡해. 시그마 2번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시그마 이렇게 2번 간다든가. 그래도 되겠네. 그래도 좋은 풀인 것 같아요. 자, 19번. 자, 여러분, 저 19번에 4분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절 당황시켰습니다. 약간 잠깐만.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 들어가거든요. 19번, 20번, 21번 이 세 개. 잘 봐주세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는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 볼게요. F'X가 5 이상이래요. 사인은 울리고 있습니다. 미분했을 때 5 이상. 이렇게 사인은 울리고. 계속 증가하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값보다 부호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함수구나. 빠살라! 자, 근데 F2가 7인데 기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시대인지나 작년에도 강대 K 뭐 이런 거 해설할 때 진짜 자주 하는 말인데 절대 우연히 주어지는 조건은 없습니다. 2를 대입했을 때 7이란 거는 대입한 게 아니에요. 2,7은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딱 왔을 때.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보여.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2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뭐 어영부영 하다가 이게 2 대입하면 7이 아니라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근데 의미를 부여해야 의미가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작거나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거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라고요? 접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러면 이제 5x-3이 접선인 거야. 근데 5x-3이 접선인데 어디서 접하냐면 2,7에서 접하는 거야. 2,7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럼 보통은 그래프가 제 말 듣고 들어오세요. 이게 평균값 정리거든요. 지금 이 문제 주제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쵸? 그렇잖아. 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거 생각 안 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 이게 약간 크로스로 평균값 크로스가 되는 게 여기 구간은 기울기가 5보다 커. 이렇게 접하면. 근데 여기 구간은 기울기가 5보다 작어. 접선의 기울기.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5보다 작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사인은 바로. 왜냐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접하는 거냐면 가다가 잠깐 만났다가 쫄접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가 지금 이렇게 돼야지 한 번도 5보다 작아지지 않는 겁니다. 뚫어버려요. 근데 어렵지. 이건 좀 어려웠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5x-3 이게 지금 노란색이 fx거든요. 얘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 직선의 아래에. 그러니까 당연히 2가 그 리밋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가 된다. 좀 어이없겠죠? 그리고 좀 힘드시겠지만 이게 계속 힘든 문제만 해서 힘드시겠지만 20번 문제 보시면 야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웠어. 지금 20번도 이것도 괜찮으세요? 아 지금 괜찮으세요? 나 이 분필가루 때문에 그런가 혹시? 졸려서 이게 원래 졸린 거야. 오전에 저는 맨날 이거를 서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리고 이게 그런 거 같아. 한쪽이 너무 텐션이 높으면 약간 기빨리는 느낌일 수 있어. 아 진짜야. 이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조용히 하거나 가끔씩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거 땀 흘리면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줄 텐데 기빨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20번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20번에 식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fx는 2의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로그 4 x 마이너스 1 와우. 갑시다. 자, 이 그래프 먼저 특징이 뭐죠? 이 그래프 특징. 선대칭. 어디의 선대칭이죠? 그렇지. 지금 그거부터 먼저 잡고 가야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데 지금 그거를 안 잡고 가면은 여러분 2의 절대값 x는 y축 대칭이잖아. 근데 y축 대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냐면 y축 대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터지는 거야. 이게 말이 안 터지는 거라고요. 왜냐면 얘를 어디의 대칭이냐고 물어봤을 때 x는 0의 대칭이요 라고 하면서 y축 대신에 x는 0이란 말을 쓰면 얘가 어디의 대칭이냐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1이 하는데 얘를 y축 대칭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축 대칭이냐고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축이 아니니까 이제 당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1을 찍어야지. 마이너스 1을 찍으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된다고. 그러면 나는 이 오른쪽 화면만 그리면 되는 거야 원래. 그럼 이 오른쪽 화면만 그리면 되는데 이게 증가함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1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있으니까 1,3이 되는 거야. 좋아. 그러면은 1,3이 되니까 여기 왼쪽은 여기 오른쪽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가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문제 지금 한 번에 안 보였으면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게 지금 인생과 관련이 많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그래프는 여러분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는 뭐가 중요하죠? 점근선이랑 항상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어요. 2,0을 지난다. 그럼 여기 2,0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센스가 있어야지. 왜냐면 여러분 고3 3월 그 15번 문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거 할 때 여기다가 선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연속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 1대1 함수 해가지고 이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선을 먼저 그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지. 왜냐면 내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 왜 궁금하냐면 이게 언제 3이 될까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 이게 계속 이어지면 여기가 65일 때 3이 된다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세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 Y는 K가. Y는 K가 세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세 개의 점의 좌표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세 개의 점의 좌표의 합 구해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인데 얘랑 얘를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지. 그렇죠. 왜냐면 대칭성이니까. 거의 레전드 문제예요. 사실 이거 뭐 저기 뭐 6평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모든 선생님이 너무 좋은 문제였죠 하면서 뭐 유튜브 해설하고 막 그랬을 문제거든요 지금. 그렇잖아. 지금 이게 지금 대칭성 여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레전드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값만 중요하다. 그럼 이게 세 점의 좌표의 합이 알파, 베타, 감마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항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감마가 된다. 근데 감마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2부터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야 된다? 6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왜냐면 여기 이제 여기도 3개니까. 그러면 알파 여기서 2를 빼면 감마 마이너스 2는 0부터 63까지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63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칭성 봐주지 않았으면 못 푸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프의 특징 반드시 좀 잘 알아봐 주시고 이제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제 설명을 들어야 돼. 이거 왜냐면 해설지는 이제 그래프로 이제 좀 접근을 하는데 저도 이제 좀 약간 예전에는 그렇게 풀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제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겠죠? 22번은 저도 못 풀었으니까 저도 못 푼 거 아시잖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 (2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gx는 fx 플러스 3이다. x가 0 이상일 때 fx 마이너스 3이다. x가 0보다 작을 때 2회차에 문제 나와 있었어요. 제발! 이거의 의미가 뭐라고요? 2회차에 제가 강조 많이 해드렸잖아. 여러분 fx는 뭘 인수로 갖는다?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제가 강조 많이 했으면 이 사인을 올리면서 바로 이거 됐다 하면서 가야죠.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제 약간 얍실인데 gx는 마이너스 3의 실근은 4뿐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 와야지. 왜냐면은 왜 뿐이란 말이 붙죠? 수학에서? 접하니까. 근데 4는 양수잖아요. 4는 범위가 양수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gx는 얘겠어요? 접하는 게 얘겠어요? 당연히 얘지. 아니 생각해봐. 4가 양수니까 4에서 접하려면 양수에서 접하니까 얘랑 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gx는 안 그려보더라도 그래프 막 이렇게 그려보면 사실 정신없잖아. 문제 풀 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 gx는 얘 아니면 얘인데 얘구나. 그러면 f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6에서 fx가 마이너스 6에서 어디서 접한다고요? 4에서 접한다. 그러면은 자 0,0에서 접하고 4일 때 마이너스 6에서 그 값을 갖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4 차이 나면 한 번이라도 이걸 딱 적용해서 풀면은 그때 짜릿해지면서 잘해지게 되거든. 4 차이 나면 몇 차이 나야 되죠? 32차. 근데 이 생각을 지금 잘 대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문제 풀 때 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게 지금 32 차이 나야 되는데 이게 몇 차이 나냐면 6 차이 난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최고 차이 개수가 32분의 6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32분의 6이니까 바로 쓰는 거지. 32분의 6 약분하면 16분의 3. 이게 지금 최고 차이 개수다. 근데 지금 이 넓이 구하라고 했거든. 이 넓이 구하니까 12분의 16분의 3 곱하기 6의 4제곱.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됩니다. S가. 근데 거기에 16을 곱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좋았어.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던 시험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피드백 잘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은 제가 이거는 준비하겠습니다. 특집으로. 이거 2회랑 3회 묶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